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가 수업을 방송을 통해서 수업을 하게 되었죠. 원래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 끝에 수업할 때 아마 다음 주는 여러분들 현장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며칠 뒤에 이제 우리가 일주일 더 연기가 되었죠. 그죠? 그래서 2.5 우리 거리 두기가 좀 일주일 더 연기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아마 이번에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렇게 방송 수업을 진행하다가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직접 학원에 오셔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물론 방송과 현장 강의의 차이점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수업 내용은 똑같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현장 강의가 조금 더 생동감이 있고 듣기가 좀 더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송 수업의 또 장점도 있죠. 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계속 구간 반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그냥 물론 뭐 현장 강의에서는 바로 물어볼 수 있긴 하겠지만 방송에서는 여러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번 들어보면서 또는 약간 내가 좀 몸이 피곤하다 싶으면 약간 조금 눌렸다가 좀 다시 좀 몸이 좀 괜찮아지면 다시 볼 수 있는 이런 또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모든 일은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의 목표는 대학이잖아요. 그죠? 대학 수능에 점수 올리는 거잖아요. 우리 점수 올린다는 그 기분으로 좀 참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 오늘은 우리가 수능 완성,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교재 147페이지에 나와 있는 융합 지문입니다. 융합 지문인데 경제와 심리, 경제와 심리, 즉 사회와 인문을 합친 융합 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문제 풀다가 이렇게 긴 지문 본 적 있나 싶을 정도로 문제가 좀 깁니다. 좀 길어요. 수능 완성, 수능 특강은 단독 지문이니까 이제 연습을 시킨다는 용어는 단독 지문이니까 길 수는 있다 하겠지만 수능 완성은 모의고사잖아요. 모의고사인데 이거 시간 남배 없이 이렇게 무작정 길게 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역대급 가장 긴 지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좀 깁니다. 거기에다가 내용도 어려워요. 내용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아마 학생들이 읽다가 포기하거나 뭔 소리야 이게 라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지문일수록 천천히 읽어주시고 오히려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문을 통해 100점을 맞을 겁니까? 대학 수능 시험 100점이 목표인가요? 물론 100점 맞으면 너무나 땡큐죠.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죠. 하지만 100점이 목표는 아니잖아요. 100점이 목표가 아니라 지금 등급보다 올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상승입니다. 그러면 등급을 올리기가 어렵지만은 가장 점수로 본다면 넉넉한 점수가 바로 비문학이잖아요. 비문학은 모든 학생이 다 어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조금 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글을 읽기가 좀 쉬워진다. 좀 글을 읽기가 좀 쉬워서 문제가 눈에 잘 풀렸다. 이런다면 생각보다 등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문학이 결국은 모든 시험의 당락을 결정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런 지문들은 여러분들 어렵지만은 이 지문을 통해서 연습을 하자.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비문학은 이런 경제 용어나 또는 과학 개념이 나오면 분명히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특히 우리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비율, 현재 가치, 환율, 할인율, 이런 우리가 계산 사칙 연산과 관련되는 지문들이 나오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높다, 낮다, 항상 이분법이에요. 높다, 낮다, 적다, 많다 이런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부분을 익혀서 그냥 이 글에서 설명하는 것만 줄을 잘 정리하면 돼요. 뭐보다 높다? 높아? 높아. 일수록 해. 그러면 이렇게 사칙, 연산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뭔가 올라가면 뭔가 내려가. 이것만 잘 구별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왜 그렇지? 라고 해버리면 물론 좋죠. 공부할 때 왜 그렇지에 대해서 답변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짧은 10분 안에 6, 7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 비문학 지문 안에 비문학 지문을 가지고 10분, 7, 8분 안에 5, 6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7, 8분 만에 지문도 읽고 문제도 풀어야 되는데 완전히 다 이해했다? 그러면 땡큐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그죠? 그렇게 문제 못 푼다는 겁니다.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이건 이렇구나. 뭔가 이해하려고 한 건 좋은 습관입니다만은 지문이 길고 문제가 많고 본인 좀 자신 없는 글이 나온다면 그래 이해는 둘째치고 뭐라고 말하는지부터 확실히 내가 놓치지 말자라는 식으로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째 문단입니다. 총 우리가 10개의 문단이 나와요.
자, 구매 결정 시점과 구매 결정이 뭐죠? 물건을 사는 시점이죠. 손익 시점, 그러니까 어떤 이익이 있는 시점이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구매 결정 시점, 오늘 내가 물건을 샀어, 핸드폰을. 근데 이익이 되는 시점은 뭐 오늘 당장일 수도 있겠고 며칠 뒤에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떨어져 있을 때 의사 결정을 다른 시점 간의 선택이라 한다라고 개념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뭐야? 구매 결정 시점과 이익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주 가볍게 읽으면 되겠죠? 자, 개념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개념이고, 자,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경제활동의 의사결정은 다른 시점 간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자, 시점. 그러니까 지금 사느냐, 나중에 사느냐. 그죠? 지금의 이익과 나중의 이익을. 제가 뭔가 여러분들 물건 하나 샀을 때 지금 얻는 이득이 있고 나중에 얻는 이득이 있겠죠. 그래서 가까운 미래, 먼 미래에 따라서 얻는 이득과 손해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하고 이제부터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논지가 제시되어 있죠. 다른 시점 간의 선택에서 이익에 대한 가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자, 보세요. 다른 시점, 즉 가까운 시점이냐, 먼 미래 시점에 따라서 이익이 다르잖아요. 이익에 대한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의문을 제기했죠. 자, 이 의문 제기가 이 글의 논지 제시가 되겠죠. 논지 제시란 앞으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이제 어떤 주제가 되겠죠. 그러면 시점 따라서 가치는 어떻게 바뀔까? 자, 그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단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이 글은 좀 글이 길기 때문에 문단 요약은 하지 않고 이렇게 중심 내용과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어차피 이거 내신 시험에 안 들어오니까요. 내신 시험이 다 끝났잖아요. 자, 다음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아이고 읽기 싫은 게 막 나오죠, 여러분들. 너무 읽기 싫어요. 자, 두 번째 문단 한번 보도록 하죠. 와우. 두 번째 문단 길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보겠습니다. 현재 100원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자. 자, 가정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100원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 돈이 1년 후에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갖는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고려해야 한다.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이자율이 있어요. 현재 갖고 있는 화폐의 1년 후의 가치를 식으로 나타내면 1 더하기 이자율 곱하기 화폐 명목 가치가 됩니다. 자, 계산 문제가 나왔죠. 왜 그런지는 따질 필요 없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화폐의 1년 후의 가치입니다. 1년 후의 가치를 따질 때는 1 더하기 이자율 곱하기 화폐 명목 가치입니다. 우리가 또 명목 가치가 또 뭔가요? 명목 가치란 여기서 또 명목 가치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명목 가치란 화폐 액면에 적힌 금액입니다. 즉 아까 100원이 바로 명목 가치가 되겠죠. 화폐 100원이 바로 명목 가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 항상 어려운 말이 나오면 예가 나온다 그랬죠. 그럼 예를 통해서 이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하나는 좋은 방법이라 그랬죠. 자, 예를 들어 예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연 5%라면 즉 은행에서 만약에 내가 100원을 집어넣으면 1년에 5% 이자를 주는 겁니다. 그죠? 5%라면 현재 100원이 갖는 1년 후의 가치는 1년 뒤의 가치는 자, 어차피 이자율이 붙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금액을 은행에 저축하면 5% 이자가 붙잖아요. 그럼 5% 이자는 나한테 주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0.05 곱하기 100 하면 105원이 된다. 그러면 1년 후에 여러분들은 그 100원이 은행에 저금하면 105원의 가치를 갖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05원이니까 이자율을 받는 거니까 그럼 1년 후에는 이자율을 받죠. 그럼 나는 105원의 가치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100원은 1년 후에는 105원의 가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105원이 된다 하고 자, 사례를 제시했죠. 자, 예를 들었습니다. 자, 예를 들었어요. 사례. 자, 이번에는 이를 반대로 적용해 봅시다. 반대로 적용하면 1년 후 100원의 현재 가치는 자, 1년 후 100원의 현재 가치. 자, 그러면 보세요. 1년 지나서 100원 있다고 쳐봅시다. 이 105원이 있는 게 아니라 100원입니다. 자, 1년 지나서 그 100원은 지금 얼마의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현재 100원은 1년 후에 105원이라면
1년 뒤에 100원은 현재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공식이 바로 뭐야? 이렇게 해서 100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공식, 그러면 1년 후에 100원의 현재 가치는 95원 정도, 뭐 95.23 얼마 정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1 더하기 0.05분의 100은 95원 정도가 된다. 이 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딱 계산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얘는 이런 게 있구나. 그럼 여기서 보면 자, 보세요. 1년 후의 가격은 이런 공식이고 1년 후에 지금의 현재 100원 가치는 이렇구나. 하고 줄을 딱 치고 읽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왜 그렇지? 이게 왜 1 더하기 0.059분의 왜 100원이지? 왜 그렇지에 대해서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수업은 사회 수업이 아니라 국어 수업입니다. 국어에서 왜 그러냐고 묻지는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갔죠?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1년 후 100원의 현재 가치는 100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할인되어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은 이자율은 곧 할인율이다. 보세요. 화폐의 1년 후의 가치는 이자율이 적용하는 거고 1년 후 100원의 가치는 그만큼 내가 할인되었으니까 할인율이죠. 결국은 역으로 계산하면 얘를 1로 돌리면 이자율이고 얘를 1로 들이면 확인율이니까 곧 이자율이 곧 할인율이다 라고 할 수 있다고 하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할인율이 되는데 자, 이처럼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개념은 좀 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학에서는 현재로부터 떨어져 있는 미래 시점, 즉 1년 뒤의 시점이 이익이나 비용의 가치를 할인하란 개념을 통해 현재 시점의 가치로 하란다. 바로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경제는 현재로부터 떨어지는 미래 시점의 편익이나 비용이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가치를 환산할 때는 무엇을 이용한다? 할인율을 의미한다. 할인. 얼마만큼 할인되었느냐. 현재의 가치로 환산할 때는. 미래의 가치를, 미래의 돈을 현재로 환산할 때는 할인이란 개념을 사용한다. 바로 이 0.05가 바로 할인율이 되겠죠. 그래서 이자율이 곧 할인율이 되는 거겠죠. 왜? 이자율은 1년 후의 가치는 0.05가 이자율이 되겠지만 1년 후의 금액이 지금의 가치로 따진다면 거꾸로 돌아오니까 할인율이 되겠죠. 깎인다는 뜻입니다. 0.05씩 깎인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자율 0.05는 곧 할인율 0.05랑 같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환산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자, 봅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현재 가치는 이거죠. 1년 후 100원의 현재 가치와 같은 겁니다. 할인율을 적용해야 되겠죠. 바로 1 더하기 할인율분의 미래의 명목 가치가 된다. 자, 그럼 보세요. 이거 공식에 나왔잖아요. 공식에 나오면 공식대 줄을 딱 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지를 이용하면 안 되겠죠. 어차피 문제 풀 때는 현재 가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얘를 딱 해놓고 문제 풀 때 현재 가치 어디 있지라고 찾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표시만 딱 해두면 되거든요. 현재 가치 뒤에 문제 적용할 수밖에 없겠죠. 어차피 사칙 연산 문제는 100% 문제가 나오니까. 그럼 현재 가치는 1 더하기 할인율분의 미래의 명목 가치가 되는데 라고 돼 있죠. 이때 할인 인자를 또 뭐라 그러죠? 이렇게 표시한다. 할인 인자를 1 더하기 할인율분의 1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 현재 가치는 명목 가치는 액면 그대로 돈이죠. 바로 100원이 되겠죠. 1 더하기 할인율 분의 100원이라면 할인 인자는 1 더하기 0.05분의 1이 할인 인자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할인 인자가 뭐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만 정리하고 문제 푸실 때 할인 인자가 나온다면 적용하면 되겠죠. 그죠?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따 25번 문제 풀 것 같으니까 미리 정리 좀 해보자면 할인 인자는 1 더하기 할인율분의 1이 되고 1년 후 100원의 현재 가치, 즉 현재 가치는 1 더하기 할인율분의 미래의 명목 가치가 되겠죠. 미래의 명목 가치. 자, 액면 그대로 금액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할인율이 작을수록 할인 인자는 커지므로
1년 후 100원의 가치는 커진다. 자, 보세요. 할인율이 작을수록 할인 인자는 커지겠죠. 자, 보세요. 얘가 만약에 작다면 할인 인자는 당연히 커지겠죠. 그죠? 커지겠죠. 그래서 자, 할인율이 작다는 것은 분모값이 작으면 얘 값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리고 그러면 할인율이 작기 때문에 할인 인자는 커지고, 다음에 할인율이 작아진다는 말은 결국은 또 뭐죠? 현재 가치는 올라간다. 이게 되겠네요. 그죠? 어쩌면 분모값이 작으면 얘네들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1년 후 현재 가치는 커진다. 이렇게 뭐뭐일수록 뭐뭐 커진다. 이런 사칙 연산은 잘 제가 정리해 두라 그랬습니다. 이왕이면 옆에다가 살짝 써두는 것도 괜찮다 그랬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25번 문제를 좀 미리 좀 풀어보도록 하죠. 자, 25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용이 여러분들 다 읽어오셨기 때문에 읽어왔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글은 좀 어렵고 또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니까 제가 쉬운 것은 가볍게 넘어가고 어려운 거 위주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문제 풀 때는. 자, 옳지 않는 건데요. 옳지 않는 건데 경제학에서는 미래의 명목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할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아까 두 번째 문단. 그죠? 현재 가치를 환산할 때는 할인이란 개념을 사용한다. 보세요. 현재 가치는 할인 사용하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인간의 복잡한 심리가 할인율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라는 건 세 번째 문단이 나오니까 이따 넘어가도록. 이거는 미리 얘기하고 세 번째 문단 첫째 줄에 나옵니다. 우리 아직 안 읽었지만. 자, 그런데 자, 미리 보자는 거 봐라. 이 3번 때문에 그래요. 지수형 할인에서 우리 아직 지수형 할인이라는 말을 배우지 않았지만 할인 인자가 작을수록 미래의 면목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환산한 가치는, 자, 할인 인자가 작을수록 명목 가치는 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할인 인자가 작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할인율이 작다고 하지 않았어요. 본문에는 할인율이 작으면 할인 인자가 커진다 그랬어요. 할인 인자가 커지면 현재 가치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함정은 할인 인자입니다. 얘가 작다 그랬어요. 얘가 작으면 당연히 현재 가치도 작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커진다가 아니라 얘는 뭐가 된 겁니까? 작아진다가 되겠죠. 자, 왜 이건지 한번 봅시다. 다시 봅시다. 할인 인자가 작다는 건, 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할인율이 작다는 게 아니라 할인 인자가 작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얘가 작으면 할인율은 어떻게 됩니까? 얘 분모값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얘가 크다면 할인율도 커지겠죠. 얘가 크다면 당연히 현재 가치는 분모값이 커졌으니까 얘는 당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같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할인율이 작다는 게 아니라 할인 인자가 작다는 사실. 자, 우리 이런 데서 글을 자꾸 틀린 경우들이 많아. 본문은 할인율이 작을수록 되어 있지만 문제는 할인 인자가 작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와 얘는 반비례하고 얘와 얘는 비례하다는 사실을 자 알고 반드시 주어가 뭔지를 틀리지 말아야 되겠죠. 자, 우리 이런 데서 실수를 많이 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5번 문제는 가볍게 풀어봤고 다시 세 번째 문단 보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 문단. 자, 여러분들 저 하얀 불빛 때문에 최대한 좀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다음. 자, 어빙 피셔 요렇게. 자, 세 번째 문단은 좀 밑으로 좀 당겼어요, 여러분들. 위에 이게 하얀 불빛 반사되는 불빛 때문에 그렇죠. 자, 어빙 피셔와 같은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할인율이 복잡한 심리적 작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할인율 결정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취했지만까지는 우리 아까 25번 동그라미 3번에 해당되니까 아까 해당된다 그랬으니까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자, 했지만은 이 글에서 알고 싶은 건 바로 신고전학파 경제학자의 태도인 폴
세무엘슨이 얘기를 한번 봅시다. 자, 폴 세무엘슨은 할인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습니다. 할인율이 일정하다. 이렇게 반대될 수 있는 거 조심하라 그랬어요.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다.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럼 우리 얘는 나름대로 중요하겠네요. 할인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게 누구라고요? 폴 세무얼슨입니다. 자, 세무얼슨인데 이 사람의 현재 가치는 1 더하기 할인율 분의 D승. 분의 미래 명목 1 플러스 할인율 D승분의 미래 명목 가치가 되겠죠. 자, 이게 뭡니까? 나도 모르죠. 이렇대요. 그냥 이렇대요. 그러면 그렇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뒤에 우리 D값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D값이 뭐냐 보겠습니다. 이때 D는 미래 시간이다. D는 미래 시간이구나. 예컨대 D는 1 경우에는 1년 후 재화가 갖는 현재 가치를 의미한다. 그럼 이거 D는 바로 1년이 1년이 바로 D가 되겠군요. 이는 미래의 명목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공식으로 현재 가치가 지닌 함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얘를 지수형 할인이라 그런다. 자, 그러면 지수형 할인에 대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지수형 할인은 폴 세무엘슨이 만들고 현재 가치를 이런 공식을 만들고 얘는 할인율이 일정하다고 말했으며 D는 시간을 의미하는 걸 지수형 할인이다. 그럼 지수형 할인이 뭐라고요? 할인율은 항상 일정하다. 이게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미리 여러분들 혹시 이거 미리 한번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지수형 할인과 쌍수형 할인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수형 할인을 동그라미를 표시했고 쌍수형 할인을 제가 세모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수형 할인에 대한 개념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지수형 할인은 할인율이 일정하다는 거, 일정하고 이런 공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공식만 잘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다음 네 번째 문단 보죠. 이 글은요 10개 문단입니다. 10개 문단은 지문으로 따지면 거의 2개 지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지문 하나가 거의 2개 지문의 양이고 문제도 그렇고 어렵고 그죠? 그래서 2개 지문 이상의 힘이 드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문 때문에 우리가 앞에 있는 그 앞에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2개 지문이 좀 쉬웠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강약을 조절한 거죠. 우리 앞에 배웠던 우리 2개 지문이 있었죠. 이거 좀 비교적 쉬웠잖아요. 그죠? 내용도 그렇게 길지 않았고 좀 쉬운 편이었는데 오늘은 내용도 그 이상 2배이며 또 내용도 2배이지만 길이도 2배이지만 문제도 어렵게 출제가 된 지문입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죠. 그러면 지수형 할인에 대해 최초로 의문을 품었다 그랬으니까 이제 세모 칠게요. 자,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스트로트는 그는 할인율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한다라 아까는 뭐라 그랬죠? 일정하다 그랬죠. 일정하다 그랬는데 얘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를 지수 함수로 나타낼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그러면 아까 동그라미 친 것은 딱 뭐죠? 할인율이 일정하다. 얘는 할인율이 시간에 따라 바뀐다. 1년, 2년, 3년에 따라서 할인율이 곧 이자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항상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뭐 1년 내내 1년, 10년 동안 이자율이 0.5% 항상 똑같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뭐 5년 지나는 0.1, 또 7년 지나면 0.7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지수 할인으로서는 안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고 있죠? 자, 그다음 이러한 스트로츠의 주장에 대해 행동주의 경제학자인 세일러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같은 의미가 되니까 같은 셈을 쳤습니다. 자, 세일러는 실험을 통해 실험이라고 기억에다 딱 쳐놨죠. 그럼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줄을 쳤으면 줄을 친 앞에나 줄을 친 뒤가 바로 이 기억 문제를 푸는 가장 결정적 증거, 계기가 되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험을 통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할인율은 감소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자, 보세요. 시간이 올라갈 때마다 1년, 2년, 3년, 4년이 지날 때마다 할인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할인율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할인율이 감소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억의 문제를 풀 때 가장 결정적 근거가 되겠죠. 그죠? 자, 기억 문제를 풀 때 가장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아마 우리 교재 27번가 해당되겠죠. 27번에 해당되니까 27번 풀 때 가장 결정적인 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은 할인의 방법을 간단하게 나타낸 식이 바로 현재 가치. 자, 그러면 세일러가 말한 현재 가치랑 아까 위에서 말한 폴 세무엘슨이 말한 현재 가치는 공식이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폴 세무엘슨이 말한 현재 가치를 약간 동그라미 쳤었잖아요. 이제 얘는 세문을 치면 서로 비교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얘가 지수형 할인이었다면 얘는 이제 다른 할인이 되겠죠. 뒤에 물론 나옵니다만은 자, 현재 가치는 자, 요렇게 공식을 만들면 1 더하기 D분의 미래의 명목 가치. 그러면 이거랑 차이 있죠. 을 자, 시각화 시키면 나오면 되겠죠. 이게 왜 그렇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냥 깔끔하게 딱 정리하고 줄을 딱 쳐놓고 문제 풀 때 얘가 어딘지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이는 쌍곡선 방정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쌍곡형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지수형 할인, 얘는 쌍곡형 할인, 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할인율이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할인율이 감소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를 딱 읽었을 때 이게 뭔 소리야 싶어서 이 글 쓴 사람은 또 친절하게 예컨대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얘가 나오면 반드시 문제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문제를 내기 위해서 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왔다는 건 이해시키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뒤에 문제 낼 테니까 조심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잘 보셔야 되겠죠. 자, 예를 보세요. 위의 식의 미래 명목 가치인 100원을 대입하면 1년 후, 자, 이 공식 그대로 대입해 보세요. 1 더하기 1년이니까 D가 시간이죠. 그죠? 자, 1 그러면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자면 얘는 자, 1 자, 현재의 가치는 1 더하기 1년이니까 1년이고 더하기 100원입니다. 그러면 2분의 100원이니까 뭐죠? 50원이죠. 이게 현재 가치입니다. 그러면 1년 뒤에 현재 100원은 100원이 미래의 100원은 오늘날 50원과 같다 이 얘기가 되겠죠. 미래 1년 뒤에 미래는 오늘날 50원과 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1년 후에 100원의 현재 가치는 50원이지만 2년 후는 자, 2년 후니까 1 더하기 2는 100이니까 3분의 100이죠. 그럼 약 33.333이 되겠죠. 34원이 될 것이고 3년은 1 더하기 3년 더하기 100은 4분의 100이죠. 그러니까 4분의 100이니까 25원 정도가 나오겠죠. 그죠? 자, 25원 정도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례를 제시했는데 시간이 미래로 갈수록 현재 가치가 감소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든다. 자, 보세요. 감소 비율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가치도 감소하겠지만 비율도 줄어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50, 33, 25는 뭐죠? 얘는 현재 가치입니다. 현재 가치가 점점점 감소하고 비율도 보죠. 비율 자 50과 33의 가격이 얼마죠? 17원이죠. 자, 다음에 33원과 25원 차이는 얼마 차이 나죠? 8원 차이 나죠. 그럼 보세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감소 비율, 바로 할인율이죠. 할인율도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 할인율도 17원, 자, 얘는 17원, 얘는 8원. 그러니까 할인율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할인율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뜻은 할인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자율이 높아진다 이 말이 되겠죠. 할인율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자, 할인율이 점점 그러니까 덜 할인되는 거예요. 덜. 그러니까 덜 할인되니까 좋은 거잖아요. 덜 할인되니까 가치는 떨어지지만 할인 비율, 감소하는 비율은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몇 번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27번 문제예요. 자, 우리 잠시 2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7번 문제 봅시다. 자,
27번 문제를 좀 보자면 자, 볼게요. 자, 기억과 유산, 기억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나요? 기억이 바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할인율이 감소된다 그랬어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할인율이 감소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거죠. 현재 가치도 감소되지만 할인율도 점점 감소가 되고 있죠. 그죠? 원래는 지금 뭐 위에 100원이었을 때는 100원에서 우리 여기 원래는 100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뭡니까? 1 더하기 빵원 100이면 100원이잖아요. 현재는. 자, 이게 현재 가치라 그랬죠? 자, 이게 현재 가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 차이 납니까? 얘는 50원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할인율도 조금씩 비율이 작아지고 있는 거죠.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치도 작아지지만 비율도 작아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비율이 작아진 것은 좋은 거잖아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실험 참가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가정의 생활을 제시했다. 몇 개월 후에 100만을 받는 사항을 가정해보자. 자, 100만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당장 돈을 받기를 원한다면 100만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왜?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훨씬 적은 금액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죠? 할인율이 적용되는 거죠.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그죠? 만일 당신이 몇 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돈을 받는다면 최소 얼마의 금액이면 만족하겠는가? 라고 했는데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 당장 돈을 받는다면 이게 현재 가치잖아요. 자, 몇 개월 후에 돈을 받는다 가정해보자. 만일 지금 당장 돈을 받기를 원한다면 할인율이 적용돼서 깎이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을 받는다면 현재 가치입니다. 현재 가치, 이 현재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몇 개월을 3, 6, 9, 12개월 순서로 점점점 돈을 묻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시간이 증가됐죠? 자, 시간이 증가되었습니다. 시간이 증가되면 할인율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아까 기억은. 그래서 물어본 결과 돈을 받는 시기가 늦춰질수록 지금 당장 받기를 원한 금액, 이 금액이 뭐죠? 현재 가치잖아요. 현재 가치잖아요. 금액.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세요. 100원, 50원, 33원, 25원. 이 예를 봅시다. 이 예로. 그러면 점점점 뭐가 되는 겁니까? 점점점 작아지는 거고 가치는 작아지고 금액이 변하는 폭. 이 폭 보세요. 이 폭. 50원, 17원, 8원. 자, 폭 50원 율. 얘는 17원, 8원. 점점점 폭은 작아지죠. 이 폭이 뭐죠? 할인율이죠. 할인율은 뭐죠? 점점점 감소한다. 줄어든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줄어들었죠. 바로 이게 할인율이라고. 이게 할인율은 이렇게 점점 줄어든다. 이게 되겠죠. 이 문제 그대로 낸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 정해서 정답은 4번이다.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어려운 문제였죠? 자, 계속 봅시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다시 앞으로. 자, 지문이 무지막지하게 길어요. 자, 그 다음 5번째 문단. 아니, 한참 한 것 같은데 이제 반도 안 했네요. 지문 분석 이제 반도 안 했어요. 근데 이런 지문은 참 중요한 지문이니까 좀 잘 봐주세요. 자, 벌써 이거 두 문제 풀었죠. 문제 읽어 나가면서. 자, 우리가 이제 몇 번째 문단입니까? 5번째, 이제 겨우 5번째 문단이에요. 왜 이렇게 길죠? 계속 볼게요. 그림 1은,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그림 도표 문제가 나오면 X축과 Y축부터 먼저 살짝 스캔하라고요. 그리고 그래프가 곡선인지, 비례인지 반비례인지 살펴보라 그랬죠. 자, 그림 1은 지수형 할인과 쌍곡형 할인 중에서 D가 증가함에 따라, D는 뭐죠? 시간이 1년, 2년, 3년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다. 뭐가요? 현재 가치가 감소합니다. 당연히 감소한다 그랬죠. 오늘날의 100원과 미래의 100원은 같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감소하는데 자, 그 감소하는 폭이 조금 다르죠. 여기서 X축은 미래 시간 D를, Y축은 할인된 현재 가치, 현재 가치를 나타낸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대로 읽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런데가 나왔으니 바짝 긴장. 지수형 할인은 D의 값이 1년, 2년, 3년, N년으로 증가할 때 현재 가치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 이렇게 일정하게 감소한다. 이 말인데 거의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감소하지만 쌍곡형 할인은 초기에 보세요. 초기. 봐, 이게 초기죠. 초기에 급격히 떨어져. 확 떨어져. 그러다가 뭐야? 서서히 떨어진다 이 말이죠. 서서히. 그죠? 급격히. 초기에는 급격하게 가치가 감소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 감소하는 비율이 줄어든다. 비율. 봐, 천천히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져. 완만하게. 자, 이게 초기고 이걸 얘를 중기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완만하죠. 초기는 드랍. 그다음에 천천히. 이게 그냥 그대로 그래프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가볍게 그렇구라고 읽어 나가시면 되는 거겠죠. 큰 부담은 없겠죠. 그죠? 자, 줄어드는데 이렇게 이는 할인율이 일정한 지수형 할인과 달리 쌍곡형 할인에서는 가까운 미래에는 할인율이 크고 할인이 크겠죠. 할인율이 크다는 것은 뭐냐? 돈이 그만큼 많이 깎인다는 뜻이죠. 가치가. 할인율은 돈을 깎아버린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먼 미래로 갈수록 점점 할인율이 작아진다. 이렇게 작아진다. 할인율이 작아진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뭐 내용은 쉽습니다만은 미래일수록 할인율은 작아지고 이 말이죠. 그죠? 이렇게 뭔가 딱 표시를 해두면 여러분들 물론 이 그래프를 그대로 읽은 거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뭐가 올라갈수록 뭐가 내려간다는 게 표시를 해두면 뒤에 문제 풀 때 그 내용이 어디 있었지 찾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깃발 하나 꽂고 지나가는 겁니다. 깃발을 꽂고 넘어가자. 글을 읽을 때는. 자, 그 다음. 어이구. 진짜 내용이 깁니다. 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문단, 6번 문단입니다. 자, 이는 이와 같은 지수형 할인과 쌍곡형 할인에서 할인율 차이로 인해 왜 차이가 나죠? 지수형 할인은 일정하게 할인율이 있지만 쌍곡형은 초기에는 할인율이 높다가 자꾸 먼 미래로 가면 갈수록 할인율이 작아진다 그랬죠? 차이가 있죠? 이렇게 다른 시점 간의 선택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만일 가까운 미래에 작은 이익을 주는 A안과 먼 미래에 큰 이익을 주는 B안에서 하나의 안을 선택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자, 가정해봅시다. A안과 B안에 적용된 할인율은 같고 뭐 0.05 이렇게 같다고 하고 현재 B안에 할인된 가치가 A안보다 크다면 즉 현재 가치가 B가 크고 A가 작다. 그러니까 예를 보면 B가 중에서 B가 할인 가치가 그러니까 할인된 가치가 크다. 가치가 크다. B의 가치와 A의 가치가 있는데 B의 가치가 크다는 겁니다. 그죠? 크다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B 안의 현재 가치가 A 안보다 크기 때문에 선택은 항상 B를 선택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A 가치보다 B 가치가 크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길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복잡한 것 같지만 A 가치보다 B 가치가 더 크다는 거예요. B 가치 더 크니까 당연히 우리 무엇을 선택합니까? B 가치를 선택하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자, 하지만입니다. 쌍곡형은 시간에 따라서 할인율이 다르잖아요. 얘는 일반적인 지수형 할인 얘기고, 그런데
쌍곡형 할인은 달라요. 쌍곡형 할인은 다르다는 겁니다. 쌍곡형 할인은 선택 시점과 이익을 얻는 시점과의 시간적 거리에 따라서 할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선택하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얘는 그래프가 일정하지